복면가왕의 462회 녹화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새벽 5시 드림센터 복도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작진들조차 졸린 눈으로 각자의 위치를 향해 흩어졌지만 제작부 중심에 놓인 검은 하드케이스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었다. 절대 개봉 금지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그 케이스는 오늘의 대기실 번호조차 비밀이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되었다. 이 정도면 늘 그래왔듯 스페셜 게스트에 대한 루머쯤으로 넘길 수 있었지만 첫 양 감독의 누가 와도 만만치 않겠다 는 말에 공기는 변했다. 정오 무렵 관객 입장이 시작되며 무대가 달아올랐고 세 번째 대결의 순간 조명이 반으로 접히며 무대를 나눴다. 진행자 김성준이 멘트를 멈추고 지금부터는 숨소리도 스포일러입니다 라며 객석을 진정시켰고 객석은 숨을 죽였다. 화려한 오프닝 없이 스트링 패드가 퍼졌고 무대 위 투명 승강장에서 등장한 이는 달을 씹는 늑대라는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로브 아래 손에 쥔 마이크가 올라가고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객석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트로트라기엔 섬세하고 발라드라기엔 유장한 그 목소리는 고음으로 뻗는 선율과 후두를 여닫는 창법으로 청중을 압도했다. 작곡가가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고 한 줄 가사처럼 울리는 신곡은 누구도 들은 적 없는 곡이었다. 가사의 마지막 내 뒷모습까지 너에게 맡길게 라는 대목에선 마치 편지를 쓰듯 감정이 얹혔다. 클라이맥스에서 의도적으로 숨을 노출하며 감정을 절정에 이르게 하자 판정단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가면을 벗어달라는 요청에 그는 마지막 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라며 즉석 루핑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 위에 3도 화음을 얹고 테이블을 두드려 리듬을 쌓아 올려 단 20초 만에 새로운 곡을 완성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마지막 가사에 2층 팬클럽은 눈물을 삼켰다. 가면이 벗겨지자 모두가 예상했던 이름 김용빈 이 판정단의 종이에 적혀 있었고 그가 들고 나온 음반은 놀랍게도 8월 발매될 첫 정규 앨범이었다. 녹화 현장에서조차 편집 방향이 즉석에서 바뀌었고 녹화 분량 전체는 암호화되어 엠바고 하에 서버에 이관되었다. 녹화 후 김용빈은 대기실에서 스카프를 푼 채 모니터를 돌려보며 가면 속에선 목이 줄로 당겨지는 기분이라 농담했다. 하지만 눈가엔 맺힌 눈물이 있었고 이 곡이 병마에 쓰러진 삼촌의 유언 같은 노랫말에 멜로디를 붙인 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년 전 메모에서 발견된 한 줄 제목, 배를 타는 마음, 이 노래의 기원이었고 흔들리는 바다는 곧 삶의 은유였다. MBC 시사편집 시청회에서 모니터 요원은 가장 다큐 같은 복면가왕 무대라고 평가했고 예능국장은 하나의 단막 뮤지컬이라 평했다. 방송 날짜는 비공개이나 추석 특집 주간 편성이 유력하고 광고계와 음원 플랫폼은 AR 음원 독점권을 두고 경쟁 중이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삼촌과 어머니 이야기를 소비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감사 편지를 부르고 싶었다 고 말했다. 복면의 익명성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가렸는데도 다들 알아버리더라고요. 하하. 그의 짧은 농담은 목소리로 진심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처럼 들렸고 팬들은 이미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설렘 속 고백이라는 태그와 함께 지하철에서 브이로그를 올리는 놀이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대중교통 속에서 각자의 사연에 노래를 덧붙이는 이 챌린지는 하루 만에 3천여 건이 업로드되며 트렌드를 형성했다. 슬로우 트로트라는 장르가 20대 스피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김용빈의 실험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 시청자가 방송에서 확인하게 될 것은 단 하나. 마케팅조차 넘는 목소리의 진정성과 그 속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이다. 가면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예고 없이 터져 나오는 생방송의 감동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녹화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 천장엔 여전히 그의 여운이 맴돌고 있었다. 모니터를 확인한 김용빈은 가면의 늑대 귀를 만지며 이 가면 앨범 자켓에 써도 될까요? 라며 웃음을 던졌다. 스태프들이 웃었지만 속으론 이미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가 가면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쓰고 정규앨범 쇼케이스 무대에서 이 곡을 완창하는 장면이었다. 그날 가면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한 시대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그것을 이어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귀와 마음일 것이다. 물론입니다. 이전 내용에 이어 동일한 형식, 문장당 약 100자, 두 문장 연결, 마침표에서 줄바꿈, 단락 없이 우로 후속 5,000자 분량을 이어서 작성해드립니다.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이 곡은
이미 입소문을 타며 사전 팬덤을 형성했다. 녹화 현장에서 울려 퍼진 멜로디 한 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백 개의 버전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팬들은 자신의 일기장, 사진, 목소리로 이 노래에 반응했고 영상 플랫폼에는 커버 영상이 빠르게 업로드되었다. 복면 속 익명성이 역설적으로 진정성을 극대화하며 많은 이들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목소리로 먼저 감동했고 음악으로 먼저 진실을 들었다. 방송국 관계자는 편집이 아닌 라이브 그 자체로 감정을 움직인 건 드문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무대를 기획한 PD 또한 누구보다 담담한 듯 준비했지만 가장 무게감 있는 무대였다고 회상했다. 편곡자, 조명 감독, 믹싱 스태프 모두가 입을 모아 녹화가 끝나도 여운이 남는 경험은 처음이라 전했다. 음악적 완성도 외에도 무대 전반의 흐름이 한편이 단막 드라마처럼 구성되어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었다. 무대 위 정적, 감정의 기승전결, 그리고 가면 뒤 마지막 루핑 퍼포먼스까지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편집 방향이 수정되었고 관계자의 접근이 통제되었다. 그만큼 이 무대에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은 높았으며 방송 당일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예상되었다. 광고주들은 가왕 에디션 콜라보 제품을 준비하며 방송 직후 런칭을 맞추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룬 이번 무대는 세대 간의 감정도 연결해 주었다. 70대 어르신 팬은 옛 감성이 돌아온 느낌이라 했고 20대 팬은 이건 우리 세대의 발라드라 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세대 간 단절이 아닌 공감을 이끌어냈다. 인터뷰를 거절한 가족은 그저 김용빈이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걸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무대에 등장한 김용빈은 아티스트이자 손자였고 가수이자 한 가족의 역사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관객이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노래 때문만이 아니라 노래 뒤에 있는 진심 때문이었다. 앨범 발매를 앞두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뮤직비디오 콘셉트 스케치도 이미 수십 개가 존재한다. 정식 콘텐츠가 나오기도 전에 팬덤이 자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설렘 속 고백이라는 문장이 담긴 손글씨, 필름 카메라, 지하철 창밖 배경 등 다양한 연출이 회자되었다. 음악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용빈의 무대가 있었다. 이전까지 복면가왕은 쇼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회차는 다큐멘터리이자 뮤지컬이었다는 평이 나왔다. 그가 가면을 벗는 장면조차 하나의 연출로 받아들여질 만큼 자연스러운 클라이맥스로 여겨졌다. 방송 당일 김성준 아나운서도 이건 그냥 예능이 아닙니다 라며 멘트를 수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객으로 참가했던 팬은 한 줄 자막도 없이 무대 전체가 메시지였다고 말하며 감탄을 표했다. 음원 스트리밍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는 기억으로 부르는 커버가 넘쳐났다. 사운드보다 정서, 멜로디보다 기억, 그 중심에는 고백이라는 키워드가 선명히 남아있었다. 지하철, 골목길, 교실, 병실 등에서 울려 퍼진 커버 영상은 일상의 풍경에 노래를 심어 넣었다. 복면가왕이라는 쇼가 처음 가졌던 기획 의도조차 넘어선 순간이었다고 제작진은 말한다. 제작진 내부 회의에선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한 가수의 진심을 중계하는 통로가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야기를 노래로, 노래를 영상으로, 영상에서 다시 기억으로 순환시키는 체험이 탄생한 것이다. 정규 앨범이 공개될 때 팬들은 그 무대 장면을 자켓으로 다시 마주하고 싶어 할 것이다. 김용빈 본인 역시 그 장면이 앨범 자켓이면 좋겠다. 고 말한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 소속사 측은 논의 중이며 팬 의견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혔지만 팬들은 이미 기대를 품고 있었다. 무대 위 장면은 단순한 예능의 한 컷이 아닌 음악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었다. 그가 그날 무대에서 가면을 벗었듯 이제 앨범에서 진짜 이야기를 꺼낼 차례가 왔다. 음악이 고백이 되고 고백이 문장이 되며 문장이 다시 누군가의 추억이 되는 흐름이 완성되었다. 그 중심에 선 김용빈은 조용히 말한다. 노래는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수가 이어졌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무대 위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노래는 끝났지만 고백은 이제부터 시작